제 유튜브 커뮤니티 설문에는 16분께서 투표를 해주셨고 80% 이상이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느 회사인지 알고 하신 건지 모르고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밝히지 않았으니까요. 일단 설문에 이렇게 응해주셨고 저는 설문을 올린 당일날 이 기업의 주식을 샀습니다. 저는 이게 혁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라면. 추천하는 건 아니고 이따가 뒤에서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슈퍼노멀입니다. 한 주를 정리하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고요. 제가 가족들하고 여기저기 다니느라 피로가 쌓여서 영상을 만드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어릴 때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안 쉬고도 달렸는데 요새는 운전을 오래 하면은 너무 힘이 드네요. 이번에 놀러가서 와이프랑 애들하고 처음으로 불멍이라는 거를 해봤는데 여러 용도로 쓰려고 불 피워놓은 거를 10분 동안 찍어놨어요. 영상을 업로드 하는 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심심하신 분은 보면서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제가 정말 주식시장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잠자기 전에 계좌를 확인하긴 하는데 보기에 크게 움직이는 것도 없어서 이렇게 블로그에 정리를 하기 전까지도 이번 주 3대 지수가 올랐는지 내려갔는지 제 계좌가 지난주보다 올랐는지 내려갔는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요새 책을 읽는데 재미가 붙어서 열심히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9주 연속으로 오를 때처럼 돈이 복사되는 느낌이면 모를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쳐다보고 있다고 계좌가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독서나 하면서 머리와 마음을 채워넣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올랐는지 내렸는지 살펴볼게요. 다 아시겠지만 다우, 나스닥, S&P 500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그냥 매일 신문만 훑어보고 다른 소식은 안 봤는데 CES 2024 전시회 이야기만 보이고 특별한 소식은 보지 못했던 것 같고 다른 유튜브 썸네일을 통해서 이렇게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무관심하게 한 주를 보내보니까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관심이죠. 자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제가 자산가가 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이 알아서 일을 함으로써 자산이 불어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이번 주처럼 살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의 마켓맵입니다. 엔비디아가 11%나 올랐고 지난주에 이 부분이 시뻘갰는데 이번 주는 다 파릇파릇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몇 주 동안 나이키 노래를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3% 가까이 오르면서 반등을 했고 테슬라가 7.8%나 떨어졌습니다. 와이프가 구글을 익절하고 테슬라를 매수했다는데 좋은 타이밍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경제신문을 보면서 스크랩한 기사를 나눠보면은 일단 미국 주식 이야기는 아닌데 김과 라면 수출이 늘었다는 기사가 같은 날에 나와서 관심이 갔습니다. 둘 다 수출액이 1조가 넘었다고 하고 김은 검은 반도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2010년에 64개국에 수출을 했었는데 올해는 124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부 차원에서 관련 기업들의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라면도 2015년에 비해서 4배 넘게 수출액이 늘었어요. 심지어 해외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통계에 포함이 안 됐다고 하니까 매출이 더 큰 상황인 것 같고 K 콘텐츠가 해외에 노출이 많이 된 것과 코로나19 이후 간편식을 찾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 수출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저도 라면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 중에 하나인 입장에서 라면 만드는 기업들도 좀 공부를 해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스티로폼 상자를 대체할 제품이 나왔다는 기사가 나와서 이게 정말 제대로 적용이 돼서 스티로폼이 필요 없어진다면 혁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설문도 올렸는데 성능이 스티로폼 대비 98%, 발수 코팅을 적용하고 가격은 스티로폼보다 낮췄다고 합니다. 제 유튜브 커뮤니티 설문에는 16분께서 투표를 해주셨고 80% 이상이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느 회사인지 알고 하신 건지 모르고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밝히지 않았으니까요. 일단 설문에 이렇게 응해주셨고 저는 설문을 올린 당일날 이 기업의 주식을 샀습니다. 저는 이게 혁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라면. 추천하는 건 아니고 이따가 뒤에서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음 기사는 제가 요새 수소 쪽에도 관심이 가는데 왜 수소인가에 대한 정의선 회장님의 입장이고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고 안 하면 뺏길 수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갖고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뭐 봐야지 되는 거고, 저도 최근에 좀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소 관련 분야를 꾸준히 지켜보려고 합니다. 다음 기사는 CES 2024가 열리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혁신상을 휩쓸었다고 하는데, 이제 다른 내용으로 기술은 좋지만 제품화를 하지 못한다. 기술만 좋으면 뭐하냐. 좋은 기술을 토대로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내용의 칼럼이 나와서 저는 위에 상 받은 기업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이 기업들이 상장이 될지, 상장이 된다면 어떻게 성장할지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지난주에도 미국 시총 1위가 바뀔 것 같다는 소식을 기록해뒀었는데 이번 주에 장중에 잠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순위가 바뀌었었다고 합니다. 2021년 11월 이후에 2년 2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하고요. 지금 분위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테슬라에 대한 악재인데, 미국 점유율 1위 렌터카 업체 허츠가 보유 전기차 6만 대 중 2만 대를 팔고 전기차 구매 계획을 취소하고 내연기관차를 늘리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유지 비용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높다는 이유와 충전의 불편함이 이유라는데, 유지 비용은 조금 의외예요. 개인적으로 경정비 비용이 없어서 유지비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충전의 불편함은 저도 공감을 해요. 저도 충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기차를 사고 싶진 않습니다. 이번 주에 테슬라 악재가 3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말했던 기사와 테슬라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의 생산직 직원 임금이 인상돼서 비용 상승과 마진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베를린 공장에서 2주 동안 가동 중단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중동 쪽에서 또 일이 터지면서 중국에서 부품 운송이 지연되고 있는 게 이유라고 합니다. 과연 테슬라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일지 아닐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주 스크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계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코인 쪽은 할 말이 없고요. 원래 할 말이 없었지만 아들 계좌를 보여드린 지는 꽤 됐는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서, 삼성전자 우선주가 지난주보다 3% 넘게 하락을 해서 보다가 뭔가 이상했어요. 문득 생각이 나서 삼성전자 보통주를 같은 시기에 샀으면 어땠을까 하고 봤는데, 보통주로 샀다면은 10% 정도 수익을 냈겠더라고요. 저는 당시에 주가가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한 주라도 더 사서 배당을 더 받자 하면서 우선주를 골라줬는데, 삼성전자 보통주가 좋냐 우선주가 좋냐라는 질문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시기에 따라 다른 것 같고, 현재 상황에서는 차라리 보통주가 나았어요. 저의 미국 계좌는 지난주 5.55%였는데 4% 정도 올라서 9.5%로 마감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요. 뭐 연말을 생각하면 짜증나는 상황이지만 어찌됐건 알아서 잘 가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리얼티 인컴에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16일에 나오는데 왜 이렇게 일찍 나왔을까요? 일단 감사히 받았고 또 예수금이 쌓여서 어떤 것을 살까 하다가 리얼티 인컴 한 주를 더 샀습니다. 그리고 오리진 머티리얼스를 매수했는데 이거는 수량을 늘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평단을 내리려는 목적이에요. 일단 회사의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라 평단을 내리기 위한 매수를 했고,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 올라 있으면 다시 지금 매수한 수량만큼은 매도를 해서 쉽게 말해서 사팔사팔을 하면서 평단을 내리고 수량은 딱 1000주만 유지하려고 합니다. 더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버텨야 되고요. 투자금이 크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했던 친환경 보냉상자를 만드는 기업의 주식을 산 이야기인데요. 일단 추천이 아니고 이렇게 텍스트로는 보이지만 지금 제가 제 입으로 어느 회사라고 회사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저는 사라고 한 게 아닌데 영상을 보고 사서 떨어지면은 네 영상 보고 샀는데 떨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극소수 있어서 주식을 사는 거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조금 조심스러워요. 근데 저도 이제 국내 주식을 가급적 매수하지를 않을 생각이었는데 250만원 이후 수익에 대한 양도세가 있는 미국 주식이랑 비교를 해서 그게 아닌 우리나라 주식을 봤을 때
계잡조에서 본 손해를 채우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한국경제신문의 기사를 보고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이던 한국이던 손해를 메꿀 만큼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게 쉽지는 않아요. 수요일 장 시작 전에 아까 기사를 봤는데 장 시작 후 약간의 상승을 보이다가 한 11시? 그때부터 막 오르더라고요. 10시인가 11시인가 어쨌든 올랐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그냥 문 닫기 전에 샀습니다. 어차피 살 거 왜 장 시작하고 나서 바로 안 샀는지 후회가 되긴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계잡조 투자 실패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 재무제표부터 확인을 했어요. 적자인지 흑자인지. 일단 적자는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기업 분석 보고서도 훑어보고요. 산업 내 위치와 신용등급이 문제 없음을 확인하고 한번 사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스티로폼을 대체할 수 있다면 너무 완벽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새 강조하는 ESG에도 딱 들어맞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티로폼 택배 상자가 사라진다면 아마도 성공적인 투자가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을 새기게 만들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유를 하게 됐고, 투자금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사로 나온 이 회사의 아이템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판단은 오로지 본인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라이벌인 방치 중인 연금저축계좌는 다시 수익률이 30%를 넘어갔습니다. 열심히 따라잡아 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